이 영상 보시면은 10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개념 요약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주쌤입니다. 오늘은 주쌤이 보조지표 중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개념편과 실전편 이렇게 주쌤이 강의를 2개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념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뒤에 화면 보시면요. 주쌤이 최근에 계속 동양분만 모시고 오다가 오늘은 좀 서양분을 모셨습니다. 존 볼린저라는 이제 서양분이신데요. 이분도 본인의 이제 이름을 따와서 하나의 기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볼린저 밴드인데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책이 7권 중에서 현재 현존하는 책이 4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존 볼린저 이분이 만드신 책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고 대학 서적 같을 것 같고 안 볼 것 같죠? 그래서 주쌤이 이 영상 보시면은 10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개념 요약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볼린저 밴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3가지 정도 주쌤이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 자체의 폭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상단, 하단 밴드와 지표를 활용하는 추세 추종 기법. 세 번째는 반전 기법으로 복수의 밴드 접촉과 지표를 활용!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이 밴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델 밴드 이런 거 아닙니다. 뚝배기! 지난번에 일목균형표 그때 보조지표 강의했을 때는 우리가 외워야 할 게 많았죠. 그때는 선이 5개 정도 됐었는데 볼린저 밴드 선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도 보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 검은 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아래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선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이 이제 밴드 모양과 같다 해서 볼린저 밴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각각의 이 밴드가 의미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2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20은 과연 무엇을 뜻한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주쌤이 심리선, 생명선이 가격 이동평균선에 20선이 바로 심리선과 생명선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중심선이 바로 이 20선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2는 무엇인가? 이 2는 표준 편차의 승수 2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 많이 봤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50점이 중간값이라고 볼게요. 평균값. 그러면요, 한 반에 우리 친구들이 10점을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95점을 맞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점 맞은 친구들이 하위 2%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95점을 받은 친구들은 상위 2%의 친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 50 있죠? 이 평균값 50이 이 볼린저 밴드에서는 어떤 값이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뜻한다. 이거를 이제 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중심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단선을 이탈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캔들들이 몇 개가 있냐고 보는 거냐면 100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밴드 안에 머무른 친구들은요 96개의 캔들이 요 안에서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하위 2%, 이 2개의 캔들이 하단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상위 2개의 캔들이 상단선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상위 2%와 하위 2%의 캔들을 찾음으로써 그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성을 유추하면서 보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통계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를요 설정할 때 이 설정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표를 설정할 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페리오드라고 해서 기간값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값이요, 여기 보시면 20 보이시죠? 20, 바로 심리선, 생명선 역할을 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와 중기 값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단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값과 중장기 값이 따로따로 있겠죠.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걸 따라 보면은 단기 값은 12, 그리고 중장기 값은 60으로 설정하고 보는 게 일단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설정해서 한번 넣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내가 매매하면서 응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 20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주쌤은 그냥 기본값을 넣고서 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하고요.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에서 상위 2%의 아이가 있는지 내지는 하위 2%의 아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방향성을 유추해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볼린저 밴드의 전반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실전편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쌤이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담아왔습니다. 개념편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개념편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도 가자!